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은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사만 끝나면 곧 돌려보내겠다. 체류는 일시적이다. 귀국은 보장된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고 북한 땅에 발을 들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공식 명칭도 하나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귀국을 전제로 북한에 들어갔고 그 귀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일본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1977년부터 1983년 사이 일본 해안 지역에서 일본인 민간인이 연이어 실종됩니다. 니가타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등 동해와 마주한 지역이 집중적이었습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공작권에 의해 납치된 사실이 2002년 북한의 공식 인정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며 13명 가운데 5명이 생존해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그중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이때 북한이 사용한 표현은 다시 한번 일시 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했다. 문제는 사망 시점, 장소, 유해, 의료 기록,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외교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 억류 사건은 일본인 납치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어민과 선원들이 북한에 의해 억류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납북 어부 사건입니다. 1967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포됩니다. 이후에도 동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어부들이 북한으로 끌려갑니다. 북한은 이때마다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간첩 혐의 조사, 여사후 성환, 실제로 일부는 몇 개월 뒤 귀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록과 피해자 단체 추산에 따르면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수백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사를 이유로 수년간 억류됐고 일부는 끝내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이들은 이후 선전 방송에 등장하거나 체제 선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본인이 원해서 남았다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귀국을 요구한 기록, 가족에게 보낸 편지, 국제기구에 접수된 민원은 이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납치라는 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공통 구조는 이것입니다. 귀국을 전제로 북한에 들어갔고 그 전제가 국가에 의해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북송사업이 귀국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면 이 사건은 곧 귀국시켜 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출구가 봉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문제로 강하게 항의했지만 한국인 억류 문제는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냉전, 문단, 외교관계 단절 속에서 사람 한 명의 귀환은 항상 뒷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납북 피해자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는 노인이 됐습니다. 귀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분노를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쟁 중도 아니었고 비밀도 아니었고 우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속였고 기다리게 했고 시간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